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는데 실형까지는 조금 어렵고.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현도의 장진건 변호사입니다. 지금 속보로 법원에서 내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에 대한 선고가 생중계로 허가됐다, 이런 뉴스 기사가 나왔는데요. 주요 혐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장면이 TV로 생중계된다는 내용입니다. 이 건은 이제 내란 혐의에 대해서 공수처가 조사를 하는데 조사를 거부했고, 여기에 대해서 관저로 경찰들과 그 공수처 담당 검사들이 체포하는 과정에서 몇 차례 계속 체포를 하지 못했고, 경호원들에게 지시해서 진입하지 못하도록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었죠. 그런 과정들은 생중계로 많이 보도는 됐습니다. 이거에 관해서 예측을 해보면 주요 쟁점은 일단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에서 주장하는 거는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으므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그 자체가 위법하다. 그래서 영장 집행에 대해서 정당한 정황이다. 이런 게 이제 첫 번째 논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란 혐의 자체에 대해서 무죄이기 때문에 그거를 전제로 한 체포행위도 무혐의다. 그런 주장이고, 특검에서는 경호처 공무원들을 사병처럼 부렸다. 공권력을 사유화한 거다. 그러한 사유화를 통해서 법원에 정당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 집행을 방해한 혐의다. 이런 겁니다. 일단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 이제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결론을 예상해보면 해당 재판부의 태도인데요. 재판부는 아직 내란죄에 대한 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체포 방해 혐의 자체에 대해서만 판단을 할 텐데, 일단은 법원에서 발부한 공수처에게 정당한 권한이 있냐 없냐를 떠나서 일단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 영장의 집행을 거부한 거기 때문에 집행 과정에서 어떤 거부한 행위가 공무집행 방해 가능성까지 있느냐, 요걸 판단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첫 번째,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 영장이 그 변호인 측의 주장대로 권한 없는 자에 의한 신청이기 때문에 체포 영장 자체가 위법한지 첫 번째 판단할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체포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그 경호원들을 통해서 구체적인 체포 영장을 방해를 했느냐. 결론적으로는 몇 번의 체포 영장 집행 과정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은 자발적으로 변호인 측과 수사 관계자가 협의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내려갔거든요, 결론은. 하지만 이제 몇 번의 과정에서 경호원들에게 무장을 지시했다거나 이런 과정들이 있었죠. 제가 볼 때는 그 해당 구체적인 기록은 못 봤지만 체포영장 발부 자체는 정당하다. 어떤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여부를 떠나서 체포영장 자체는 정당하다, 이렇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면 그를 이유로 오해를 한 거에 대한 행위가 정당한 거부 행위는 아니다라고 판단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과정에서 체포영장 집행하는 거를 여러 차례 어떠한 행위를 통해서 막았느냐. 예를 들어서 무작정 전직 대통령의 그 어떤 사정이라든가, 현직 대통령이죠, 당시에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달리 볼 여지는 있습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는 구체적인 지시로서 경호원들에게 예를 들어서 발표하라고 한 명령이 있었다든지, 그런 구체적인 지시가 있었는지, 여기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했을 때 또 국민적 관심사였고, 그 다음에 체포영장 집행이 여러 차례 있었고,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건데 지금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 자체는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대통령 예우라든지 아니면 결국에는 자발적으로 나온 점을 고려했을 때 실형은 나오기 좀 어렵지 않나. 결국에는 자발적으로 걸어 나온 점이 있잖아요. 체포된 이후에 또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서 차후에 그 구속 취소된 그런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결국에는 사후적으로 공수처에 그런 수사 권한이 있느냐에 대한 논란 자체는 있었기 때문에 이거는 양형사후에서 충분히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는데 실형까지는 조금 어렵고 집행유예 가능성을 예측해 봅니다. 네, 그러면 내일 결과를 보고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